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6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로 가면서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이 코바나 컨텐츠 임직원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방문을 했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그 중에 한 명이 무속인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아닌 것이 밝혀지니 왜 이 대통령 부인의 공식 행사에 사인,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데려갔느냐. 이 논란이 일어났는데 오늘 조간신문에도 이것을 크게 보도한 신문이 있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들이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일까? 가장 궁금해죠. 그런데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죠. 당연히 기자들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 그 대선 후보 때 공약했던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죠. 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거 뭐 예상을 못했겠죠. 국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차차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엊그제 봉하마을 방문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된 것으로 안다. 대통령을 어제 가는 거 엊그제죠. 13일입니다. 방문한 것이.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된 것으로 안다. 대통령을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입니다. 공식, 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꼭 해야 되는 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솔직하죠. 솔직히 나도 잘 어떤 게 공식이고 어떤 게 비공식인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봉하마을에 이 김모 교수가 동행한 것을 두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선 논란을 자초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선거 때부터 하도 많이 들었다. 사진에 나온 그분, 그 김 교수,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다. 부산에 사는 친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해와 부산은 가깝죠. 그래서 같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김 교수가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해 준 것 같아.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들고 갈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다. 그게 뭐 그렇게 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전직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잠시 이것도 소개를 드릴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질문 중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단체에서 시위를 시작을 했죠. 뭐 맞불 시위, 양산에 맞춰서 보복 시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 이겁니다. 법에 따른 권리다. 법에 따른 권리다. 명쾌하죠. 그 전에 양산사저에 대해서, 양산사저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는 아니 뭐 그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법대로 하면 된다. 오늘도 법대로 하면 된다. 법에 따른 권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간신문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조간신문 중에서 진보 성향 언론사죠.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두 신문 모두 6면의 관련 기사를 게재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봉하마을에 친구 데려간 김건희 여사. 그래서 부적절 처신 논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다. 친구를 데려갔다. 처음에는 이 일부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 무속인, 친구가 무속인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니 그 다음에는 왜 사인을 이 대통령실 공무원도 아닌 사인을 데리고 갔느냐 이렇게 좀 공격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때 코바나 임원 지인 동행 논란, 코바나 컨텐츠죠. 코바나 컨텐츠 지인 동행 논란. 자,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동안에 그의 김건희 여사의 곁에는 검은 티셔츠 차림의 한 여성이 내내 같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의전을 받으며 경호와 의전을 받으면서 참배를 마쳤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이 누군 줄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돌았는데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죠.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다. 여사와 가까운 사이고 김 씨의 고향도 이 모 교수입니다. 고향도 그쪽에 비슷하다 보니 아마도 동행하게 된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이 김해 쪽이어서 같이 좀 그 근처를 잘 알고 하니 동행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이 충남대 무용학과 김량영 겸임교수입니다. 김량영 겸임교수인데 그래서 이 한겨레가 또 자기들이 확인을 하니까는 코바나 컨텐츠 전무로 또 있다. 겸임교수이기도 한데 충남대 코바나 컨텐츠 전무 김량영 교수입니다. 그리고 팬클럽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죠. 강신업 변호사와 같이 지난해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또 같이 활동도 했다. 팬클럽 회장과 겸임 교수인데 김 교수는 충남대를 통해서 한겨레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봉하마을에 같이 간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쪽은 김건희 여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가 비공개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원래 비공개 행사인데 그 취재하려는 언론사가 워낙 많아서 공동 취재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는 비공개 행사였다. 자, 그래서 사인이 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무속인 아니냐는 어른 의혹도 나왔었고 이 코바나 컨텐츠 임원이고 또 김 교수 외에도 코바나 컨텐츠 출신 2명이 봉하마을에 동행을 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그 지인은 아무런 역할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지인 김 교수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을 뿐이다.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다. 자, 이렇게 그 대통령실은 해명을 했지만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바나 컨텐츠에 그 전무뿐이 아니고 다른 직원 2사람도 어제 같이 갔다. 자, 이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인터넷판에서 오늘 아침 6시에 보도를 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이 코바나 컨텐츠 임직원 3명이 김건희 여사의 경남 봉하마을 일정에 동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2명은 지금 대통령실의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중에 1명은 지난 대선 기간에 논란을 빚었던 그 개사가 그 논란이 있었죠. 그 인스타그램을 올린 사람이다. 자, 이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외에 어제 4명의 여성이 동행을 했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실 직원입니다. 근데 나머지 3사람이 코바나 컨텐츠의 임직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 행사에 동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1명이 무속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했고 확인 결과 해당 인물 무속인이라고 주장을 했던 그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 그 인물은 실제로는 충남대 무용학과 김량영 겸임교수. 그런데
교수에게는 또 다른 직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코바나 콘텐츠 전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코바나 콘텐츠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내조에 전념하겠다 했는데 코바나 콘텐츠 출신 3명이 어제 동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김량영 교수는 김건희 여사가 5월 달에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을 했었죠. 그때도 같이 있었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은 코바나 직원 A씨, C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A씨는 코바나의 정식 직원, 그리고 C씨는 코바나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프리랜서 자격으로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대선 캠페인에도 참여를 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량영 교수도 대선 캠프에서 어떤 분과위원장을 하나 맡았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C씨는 과거 논란의 개사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부 업적을 긍정평가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그것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이 올라갔죠. 그래서 논란을 빚었는데, 그것을 작성자가 바로 어제 같이 갔던 봉하마을에 같이 갔던 코바나 콘텐츠의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A씨와 C씨는 김건희 여사 수행을 위해서 대통령실 채용 절차를 밟는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 그리고 나머지 B씨는 코바나와는 무관한 현직 대통령실 직원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배우자의 인사 개입으로 봐야 되느냐. 특히 어제 3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중에 2사람을 이 대통령실로 지금 채용을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배우자의 인사 개입이냐, 아니면은 뭐 배우자가 다른 분야의 인사를 개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할 본인이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을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그렇게 큰 논란거리가 되느냐. 자, 이 문제와는 별도로 지금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가 야당 공세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쓴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는 이것을 야당의 무리한 공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공식적 자리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 사인에게 도움을 받은 게 왜 나쁜 건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사소한 것들을 공격을 해서 나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려는 전략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흠잡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라고 여기는 것 같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도와줄 사람 데리고 간 것에 벌써 국가 운영하는 데까지 갔다. 그 다음에는 아마 최순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너무 뻔하다. 진중건 전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최순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비선 실세, 대통령을 조정하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지금 민주당이 걸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보다는. 자,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그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물론, 야권에서는 물론 그런 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전효옥 전 국회의원, 보수 쪽이죠. 전효옥 전 국회의원도 SNS에서 이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하고 김건희 씨라고 또 지칭을 했습니다. 팬클럽을 해체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 요즘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씨 뉴스가 더 많다 이러면서 굳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가 권양숙 씨에게 전달됐는데 굳이 권양숙 씨를 만나러 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또 아마 김건희 씨가 대선 때 분하고 원통했을 것이다.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의 행동을 보면은 김건희 씨의 행동을 보면은 봐라, 난 대통령 부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보인다. 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 개인 판단으로는 지금 김건희 그 여사가 활동하는 거 팬클럽도 어제 상당히 논란이 됐죠. 팬클럽 회장 강신업 그 변호사가 본인을 그 비판을 한 유창선 평론가에게 아주 속된 표현을 써가면서 막 공격을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 상황이라면은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사적 영역에 많이 있죠. 어제 뭐 봉하마을 간데 사인이 그 3명, 코바나 컨텐츠 임직원 3명이 간 것이나 팬클럽을 통해서 이 사진을 내보내는 것이나 자, 이 사적 영역이 많은데 이 사적 영역을 최소화하고 공적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일정과 메시지 발신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제를 하는. 자, 그런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을 2부속실을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2부속실에서 했죠. 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같은 걸 관리하고 2부속실은 배우자의 그 일종의 수발을 드는 그런 기구인데 그것을 없애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코바나 컨텐츠 출신 2명을 채용을 하려면은 이것을 유부속실로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뭐 배우자 팀 이렇게 이름을 붙이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있어야 된다. 기구가. 그러니까 자, 저는 제 생각은 그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었죠. 박지원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이 지금 복당 신청을 했는데 박지원 전 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죠. 박지원 전 원장.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한겨레 23면 인터뷰 기사입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은 당장은 얻어맞겠지만 더 큰 이득이 있을 거다. 당장은 공약 파기 이런 논란이 있겠죠. 공약 파기 논란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데 대통령이 제1 외교를 한다면 영부인은 제2 외교를 담당한다. 국내에서도 국민에게 상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배우자 담당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인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봉하마을 방문도 가까운 분들을 동행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으로 먼저 검토가 돼야 한다. 팬클럽을 통한 사진 공개도 그렇다. 물론 제2부속실을 만들면 언론이나 야당에서 공약 위반이라고 비판을 할 거다. 처음에는 얻어맞겠지만 그 이상 득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입장을 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대통령 배우자 문제 가지고 이거 논란을 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합니다. 어제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 철회를 했죠. 안전운임 연장. 안전운임이라는 것은 화물차주에게 일정 금액의 운임을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것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안전운임을 보장을 하겠다 해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그런데 이 화물연대에서는 이것을 더 연장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파업을 했죠.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들이 편하고자 이 안전운임을 보장을 해주겠다 하고 그 기한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그 때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난 몰라. 그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을 안아서 결국은 파업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건데, 자, 화물 연대 파업은 철회가 됐지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하나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 하나는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시작됐다. 주가, 환율, 물가, 비상등 켜졌다. 이것이 양쪽의 일면에 같이 실렸죠. 경제가 지금 상당히 복합위기.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제 복합위기 시작됐다. 이것이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복합위기라는 것은 지금 한쪽 어떤 지표만 나쁜 것이 아니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이 다 겹쳤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분간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붕괴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싸움만 합니다. 여야가 싸우고 집안이 싸우고 집안끼리 싸우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톱은 퍼펙트 스톰 오는데 정권 초에 협치는 실종돼 버렸다. 지금 협치를 할 여력이 없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서로 당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난장판 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못하니까 국회가 지금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안 됐어요. 인사청문회도 못하니 우선 국세청장은 부득이 임명을 했고 다른 2명의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는 국회 원구성을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또 티격태격 민주당이 시비를 걸고 있죠. 그리고 뭐 인사행정입법, 국회법 개정안 여러 가지 충돌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6면 보시면 민주당 시행령 통제법 발의를 했고 여당은 정부 흔들기다. 야당은 호들갑 떨지 마라. 이렇게 티격태격합니다. 이 국회법 시행령 이 이야기는 우리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법 체계가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법률이 윤석열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기 어렵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맞춰서 법률을 개정을 하기 어려운 것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위 법인 명령, 그러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으로 정부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태클을 거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시행을 하려면은 국회법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가 제정한 그 법률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된다. 그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시행령을 통제하는 법을 발의를 하겠다. 다수당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데 이 여야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야 사이에 어려렁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서로 각 당은 지금 당은 당대로 내부 권력 투쟁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 철음의 해체론 이런 것을 거의 사면 톱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철음의 해체론 가지고 민주당의 친명 쪽에 강성 정치 세력이죠. 철음회를 해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친명 또 비명이 다투는 이런 모습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들레 모임 친윤 세력화 이렇게 논란이 됐던 민들레 모임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제동을 걸었죠. 같은 친윤 안에서. 그래서 윤핵관의 원톱을 노리는 거 아니냐 권성동은 이런 이야기가 또 실렸고 동아일보는 또 이준석과 안철수가 또 다투는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같이 실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여당 대표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하는 이 상황에서 또 이 야당과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문제만 국민의힘 안에서 주도권, 본인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은행들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뭐냐면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죠. 그러면 최고위원회 국민의당 목 두 사람을 넣기로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을 다 이준석 대표가 비토를 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으로 데려와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 합당 정신을 지켜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두 사람을 비토한 이유가 이겁니다. 한 사람은 이 김윤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점식 의원인데 자, 한 사람 김윤은 전 국민의당 출신입니다. 안철수 쪽 사람이죠. 그런데 김윤은 과거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전력이 있다.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 그러니 나 김윤을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정점식은 왜 못 받느냐. 정점식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것을 최고위원회에 올리자.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친윤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이죠. 근데 정점식에 대해서는 못 받겠다는 이유가 이준석이 못 받겠다는 이유가 아니 정점식은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고 국민의힘 출신인데 왜 국민의당 몫을 하느냐.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어쨌든 본인과 앙숙 관계에 있는 또 당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안철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이유를 대서 이 최고위원 측에서 비토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여당 대표, 집권당의 대표가 이 경제위기 이런 데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또 야당과의 이런 여러 가지 국회법 개정안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당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여드릴 조간신문 기사는 전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대결, 무슨 보복 집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또 정치권 밖의 이 진보 쪽 또 보수 일부, 아주 일부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12면 시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 지금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일부 단체, 보수 단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 단체들이 이 시위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 맞불을 놓는다고 또 진보 좌파 성향의 유튜브 운영자가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집회를 벌이면서 또 동네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6월 15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